너 혹시 이런 적 없어? 주말 저녁 모처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카톡 하고 울리는 거야. 확인해 보니 회사 단톡방이나 단체 모임방이지. 아, 제발 별일 아니길 빌면서 대화창을 열기도 전에 상단 알림배 누군가의 메시지가 1초도 안 돼서 바로 떠오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그 짧고 강렬한 대답 말이야. 그 순간 너는 어떤 기분이 들어? 단순히 와, 저 사람 진짜 성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 아니면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쾌한 압박감이 느껴지지는 않아? 사실 그 1초 만의 대답은 단순히 성실함의 표현이 아니야. 그 안에는 아주 교활하고도 처절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숨겨져 있거든. 내가 오늘 그 속마음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줄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너는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대답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순진하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지는 못할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의 떨리는 손가락 뒤에 숨겨진 비굴한 욕망과 공포를 읽어내게 되겠지. 소름 돋을 준비 됐어? 자, 이제 시작한다. 난 사실 이런 단톡방에서의 과잉 충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고 연구하거든. 이게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거든. 만약 네가 단톡방의 그 압도적인 속도전 때문에 숨이 막히고 나도 저렇게 빨리 대답해야 하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는 강박 때문에 힘들다면은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내 삶의 주도권을 찾는 데 도움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네,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 실체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줄 테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너의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야. 이름은 편의상 김대리라고 해볼까? 금요일 오후 5시 50분. 모두가 퇴근 준비로 들떠 있고 마음은 이미 퇴근길 지하철에 가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갑자기 팀장이 단톡방에 공지를 하나 올려.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자료 혹시 미리 봐둘 사람 있나? 사실 이건 강요가 아니지. 그냥 던져본 말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올라오고 일이 사라지기도 전, 그러니까 네가 메시지를 읽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김대리의 답장이 올라와. 넵,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져. 정적 속에서 다른 동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김 대리는 지금 노트북을 덮으려던 너의 손을 민망하게 만들고 마치 나머지 사람들을 무책임한 월급 루팡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른 거야. 김 대리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봐.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고 열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겠지.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떨까? 그의 눈은 팀장의 반응을 살피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 팀장님은 이제 나를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겠지? 하는 그 비뚤어진 확신 말이야. 이건 열정이 아니라 일종의 기회주의적 발악이야. 김 대리는 지금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제치고 상위 권력자에게 간택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 1초라는 속도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거세한 아주 공격적인 속도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 이번엔 친구들 모임이야. 6명 정도 있는 단톡방인데 그중 유독 한 명, 최군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누군가 우리 이번 휴가 때 어디 갈까라고 묻기만 하면 최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숙소 리스트 5개를 1분 안에 쫙 뽑아서 올려.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역시 너밖에 없다. 준비성 대박이라고 칭찬하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해. 최군이 정한 리스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다른 의견을 내면 최군의 그 빠른 수고를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 말이야. 최군은 지금 정보의 독점을 통해 이 모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사실 그는 친구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모임에서 소외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반응함으로써 자기가 이 그룹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착각을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지 않는 순간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지. 그래서 그들은 단톡방의 알람 소리에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는 거야.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그 비굴한 속도, 그건 사실 나를 제발 버리지 마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과도 같아. 그런데 무서운 건 그 비명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네가 느꼈던 그 불쾌한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누군가의 심각한 결핍과 불안이 만들어낸 그늘에 갇혀 있었던 거니까.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더 짚어줄까? 이런 광속 답장러들이 정말로 일을 잘하거나
관계의 진심일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 그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지상 과제니까. 메시지의 본질이나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일단 내 이름을 대화창 상단에 박아 넣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그들은 지금 전두엽을 써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밀려날까봐 무서우니까 손가락이 뇌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지. 너는 지금 그런 불안 장애에 가까운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내 인생의 템포를 망치고 있었던 거야. 억울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뇌 속에서 어떤 추악하고도 처절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네가 알아야 할 핵심이야. 왜 그들은 굳이 그 소중한 주말이나 개인 시간에 단톡방의 노예를 자처할까? 단순히 성실해서? 아니,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그들의 뇌는 지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절여져 있는 상태야. 너 스키너의 상자라고 들어봤지?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 말이야. 상자 안에 쥐를 넣고 지렛대를 누르면은 먹이가 나오게 설계해지는데 나중에는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오게 바꿨어. 그랬더니 쥐들이 어떻게 됐을까? 먹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미친 듯이 정말 광적으로 지렛대만 누르게 됐지. 지금 단톡방에서 1초 만에 답장하는 그 사람의 뇌가 딱 이 상태야. 상급자의 칭찬이나 집단에서의 인정이라는 랜덤한 보상을 받기 위해 스마트폰이라는 지렛대를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거지. 이걸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더 소름 돋아. 우리 뇌에는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바로 도망가거나 싸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지. 그런데 현대 사회, 특히 이 좁디좁은 단톡방 안에서 이 편도체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해. 상급자의 메시지가 올라오는 순간 이 사람들의 편도체는 그걸 호랑이의 포효로 인식해.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무리해서 쫓겨나고 결국 죽게 될 거야 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뇌를 장악하는 거지. 그러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비돼 버려. 논리적으로 지금은 주말이니까 내일 아침에 답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할 여유가 없는 거야. 오로지 살기 위해 그 비굴한 냅을 1초 만에 배설하듯 내뱉는 거지. 여기서 더 무서운 다크 심리학의 원리가 하나 더 있어. 바로 과잉투사야. 자기가 그렇게 불안하니까 남들도 다 자기처럼 불안해할 거라고 믿는 거지. 자기가 1초 만에 답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의 연쇄 반응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껴. 나만 떨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너희도 이제 압박감을 느끼겠지? 하는 아주 비틀린 권력욕이 여기서 발현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굴복함으로써 기준점을 높여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졸지에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 교묘한 가스라이팅. 이건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아주 비겁한 공격이야.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 내가 이걸 심리적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거든. 네가 그 1초 만에 올라오는 답장을 보고 나도 답장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그 찰나의 순간 내 자존감 점수는 순식간에 50점이나 깎여 나간다라고 보면 돼. 왜냐고? 너의 평온한 일상이 타인의 불안에 의해 침범당하는 걸 허용했으니까. 생각해봐. 네가 주말에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기분이 잡치는 그 순간 내 감정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수십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거야. 집중력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 김대리나 최군 같은 인간들이 1초 만에 올린 그 무의미한 답장 하나 때문에 너는 네 소중한 인생의 23분을 도둑 맞은 거야. 1년으로 치면은 이게 며칠 몇 달이 될지 계산이 서지. 더 나아가서 네가 그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나도 빨리 답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너는 너만의 독창적인 가치와 주도권을 시장의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꼴이 돼. 언제든 부르면 1초 만에 달려오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너의 전문성과 희소성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지. 명품 브랜드가 왜 재고를 소각하는지 알아?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단톡방의 그 비굴한 속도전에 휘말려서 스스로를 다이소 1,000원짜리 물건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 자존감의 하락과 가치 훼손을 돈으로 환산하면 너는 매달 수백만 원씩 그 인간들에게 상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정말 억울하지 않아?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그럼 도대체 이 비굴한 권력 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오히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실전 방어 매뉴얼을 가슴 깊이 새겨둬.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네 영혼을 지키는 방패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물리적 거리두기와 알림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야. 사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 단톡방 알림을 꺼두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내 시야에서 치워버리는 연습을 해야 해. 메시지를 안 읽는 것과 못 읽는 것은 천지 차이야. 네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안 하면 네가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지만 아예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주도권은 너에게 있어. 아, 제가 그때 다른 집중할 일이 있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되거든. 이 짧은 문장 안에 나는 너희의 속도보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10분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설령 메시지를 확인했더라도 절대로 10분 안에는 답장하지 마. 특히 그 김대리 같은 인간들이 1초 만에 넷을 박았을 때 너까지 거기 휩쓸리면 너도 똑같은 하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10분 아니 30분 정도의 의도적인 공백을 둬. 이 공백은 네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여유를 상징해. 사람들은 의외로 빨리 대답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권위를 느끼지. 세 번째는 질문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술이야. 상대가 광속으로 대답해서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할 때 너는 거기에 동조하는 대답 대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버려.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뒤에 너는 그 업무의 우선순위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김 대리는 속도라는 저급한 도구로 승부하려고 했지만 너는 본질이라는 고차원적인 도구로 판을 뒤집어 버린 거야. 이 순간 단톡방의 모든 시선은 속도광 김 대리가 아니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 너에게 쏠리게 돼 있어. 네 번째는 감정적 미러링을 끊어내는 거야. 그들이 불안해서 빨리 대답하는 걸 보며 너도 불안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 플러즈 오히려 그들의 그 떨리는 손가락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저렇게까지 발악을 할까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관조하는 거지. 네가 그들의 속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당혹감을 느껴. 플러스 자기가 던진 불안의 미끼를 네가 물지 않았으니까 그때 비로소 권력의 추가 너에게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만의 확실한 오프라인 영토를 구축하고 공표하는 거야. 플러스 평소에 저는 집중 업무 시간에는 있는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주말에는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을 멀리 합니다. 라는 원칙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계속 흘려두란 말이야.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너만의 선을 긋는 거야. 선을 명확하게 긋는 사람일수록 타인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플러스 김대리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선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들거든. 네가 단단한 벽이 되면 그들은 이제 너를 피해 다른 만만한 먹잇감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제 정리해보자. 단톡방에서 1초 만에 대답하는 그 인간들 사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플러스 그들은 그저 거대한 조직이라는 파도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가련한 존재들일 뿐이야. 그들의 비굴한 속도에 내 귀한 인생의 박자를 맞추지 마. 너는 그들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높은 곳에서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그들의 랩리의 심장이 뛰는 걸 멈춰. 대신 네가 정한 시간에 네가 정한 방식으로 아주 우아하고 묵직하게 네 존재감을 드러내면 돼. 1초 만에 대답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것 같지? 아니, 진짜 권력은 언제 대답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제 너는 그 비굴한 인간들의 머리 위에서 이 심리 게임을 즐기는 설계자가 된 거야. 플러스 기억해. 내 가치는 누군가의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어떤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자, 이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내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플러스 오늘 영상이 내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앞으로도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꿰뚫어보고 내 영혼을 지키는 법을 아주 냉혹하고도 따뜻하게 전해줄게. 지금까지 다크 심리학 전문가였어. 다음 영상에서 보자.